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에서도 이 시장에서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들과 가격 추이들, 정말 다양한 객관적인 정보들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추이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블랙락과 피델리티를 필두로 한 이 신규 ETF들은 비트코인 물량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동안에도 블랙락이 4,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18만 7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블랙락이 단독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4년 동안 모았던 그 물량들을 거의 따라잡기 이제 직전까지 갔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19만 3천 개 정도 내외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관들이 얼마나 빠르게 비트코인을 매집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도 어제 하루 동안에 3,000개 이상 BTC를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11만 5천 개 이상의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9개 회사들이 모두 다 아주 급속하게 물량들을 모아왔던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하루 동안에 어제 5,300개 이상을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유입량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그레이스케일까지 포함해서도 지금 80만 개 가량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순유입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의 GBTC 유출량이 이 기간 이후로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들을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다시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미니언이나 제네시스 관련된 소송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어떤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 기업이죠. 이 제미니가 DCG의 자회사이죠. 제네시스를 대상으로 해서 GBTC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인가 요거를 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물량들이 지금 뭔가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후로도 제네시스가 1040만 이상의 GBTC를 더 매각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지금 다 떨어내고 나면은 이제는 순유입만 거의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수요에 의한 이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은 더 많은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기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보다도 고래들의 매입이 더 포물선 랠리를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고래들은 열심히 비트코인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약간 흥미로운 것이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데 요 규모의 또 고래들은 약간 또 물량을 내놓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들이 전반적으로 대규모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담고 있지만 또 특정 고래들은 이 구간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통해서 단기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는 고래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부분들은 이렇게 고래와 상어들이 많이 지금 담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규모 거래자들이 또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BTC 지갑 전체 주소는 약간씩 감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산티멘트는 이런 정황들이 지금 강한 상승세의 어떤 전조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선물 미결제 악장과 그리고 펀딩 레이트가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이 시장에 어떤 과열 신호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신뢰가 급증하면서 매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펀딩 레이트가 급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이 선물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강세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시작되는 이 추세에서 이렇게 이더리움의 펀딩 레이트까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활성 신호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이클로 봤을 때도 바로 지난 사이클에서 강세장으로 진입할 때 이렇게 이더리움의 펀딩 레이트가 많이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강세장 시그널들이 지난 어떤 사이클들 대비로는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꽤 유사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크립토 윈터 구간을 겪고 나온 뒤에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이후에 지금 이 구간을 탈주하고 계속해서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실현 가격보다 이제 더 많은 상승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현 가격이 지금은 편평한 구간에서 약간씩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불정으로 이동할 때는 크게 급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MVRV G스코어로 봤을 때도요, 지금 상승 랠리들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어떤 패턴들과 거의 유사한 움직임들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과거의 사이클과 크게 달라진 어떤 국면들을 뚜렷하게 발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아주 특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움직임에서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균열을 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2025년을 이때 필두로 한 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상승 랠리들은 충분히 크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사이클과 또 하나 달라진 부분들은 지금 채굴자들의 수익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 콘테에서는 어제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일일 수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았던 거는 2021년 4월에 있었던 요 구간 말고는 이때보다 더 높았던 구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감기가 지금 도래하기 전인데 채굴자들의 수익이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건 어떤 패턴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스탠스를 많이 보였던 JP 모건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변동성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상 이미 금을 추월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한 1.3조 달러 정도 규모입니다. 반면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되는 금은 3.3조 달러 규모입니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금 가치를, 이 투자 목적의 어떤 금 가치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153% 정도는 더 상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리스크라는 중요한 요소가 제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금보다 약 3.7배 높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상에서 비트코인의 금의 명목상 가치와 일치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일단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암호화폐를 디지털 골드로 인식한다면 투자자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에서 더 작은 부분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금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런데도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트코인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금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 리스크만 두고 본다면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9천억 달러를 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변동성 리스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훨씬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금은 비트코인과는 투자 자산으로서는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위험 조정 수익률 측면에서도 사실은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자산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상 비트코인이 금을 추월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계속해서 유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금 ETF에서는 계속해서 유출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양들이 꾸준히 유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ETF에 배분되어 있는 이 금의 어떤 시가총액 말고도 전체 금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뛰어넘는 날도 오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찬반 논란이 많이 있긴 한데 지금 또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아캄 인텔리전스가 테슬라의 68개 주소에서 1.15만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는 8,29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밝힌 적이 없죠. 그런데 아캄에서는 아마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는 지갑 주소를 추적했을 때의 결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테슬라가 지난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178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9,72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 자체가 이 지갑이 테슬라의 지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분석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이 이제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블랙락의 옵션 승인 여부를 4월 24일로 SEC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조치를 취할 기간을 더 길게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옵션이 승인 나는 부분들이 또 비트코인 ETF를 새로운 어떤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옵션이 이제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 기관 투자자들, 제도적 투자자들의 참여가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선택이 다양화되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시장의 유동성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시장의 성숙도가 굉장히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오히려 좀 안정화되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뎁스들도 더 깊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트코인의 대중화와 시장 활성화가 더 많이 촉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승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관 진입을 용이하게 만들어서 더 많이 시장이 성숙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이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너무 늦게 금리를 인하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올해 금리 인하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 전망 보겠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과 그리고 이 시장에 굉장히 또 저명한 전문가분들이 대부분은 올해 내에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티모시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로 인한 현재 상승 추세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올해 10월 안에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거는 이 UTXO와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일평균 0.34% 증가율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연내 10만 달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동일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인베스코와 함께 지금 현물 ETF를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금의 유입이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유명 투자자인 릭 에델만이 블랙락을 통해서 운영하는 펀드도 이제 비트코인 ETF를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큰 펀드가 작은 비중만 투자하더라도 유입되는 금액 자체의 절대량이 엄청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는 CNBC와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사용화율이 5%에 불과한데 요거는 1999년 3월에 인터넷 상용화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웹1 시장,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웹 시장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봐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인구가 거의 없는 수준까지 간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러한 수준으로 이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과 비교를 전혀 할 수 없는 수준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도용을 이제 미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취소를 하고 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이후로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입니다. 지금 가격 상단으로 해서 역시나 매도벽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69K와 68.5K, 68K 전체적으로 매도벽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뚜렷한 거는 지금 70K에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벽도 어제 상단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62K 부근에서 아주 뚜렷하게 지금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좀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이 고래들의 의지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고래들의 전반적인 움직임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와 빨간색, 녹색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물량들을 넣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라색이 약간 다른 움직임이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차익을 실현을 하다가 지금 약간 매수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나 어김없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이죠.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시장 기준으로는 67K 좀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거듭하다가 이제 다시 상승 내리를 이어가서 요 달러 최고점을 다시 한번 더 경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단 가격대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의지를 내면 쉽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조정이 됐을 때는 다시 이 구간으로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22EMA가 위치하고 있는 한 60K 상간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면은 요 구간 54K 구간에 있는 요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지금 RSI도 다시 과매수 구간으로 여기서 반등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들은요, 매일매일 시황을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URPD 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지금 요 구간까지 현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단이 굉장히 좀 얇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요 66K 상단에서 굉장히 두텁게 또 벽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30만 건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들을 좀 지켜낼 가능성이 있고, 이 구간을 만약에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 기사 두 가지만 알아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비트와이즈가 이더리움도 여러 촉매제에 힘입어서 연내 10,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한 3,600에서 3,80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 기준으로는 2배 이상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승을 견인하는 두 가지 어떤 계기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벤트들입니다. 바로 덴쿤 업그레이드와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덴쿤 업그레이드는 레이어2 네트워크 거래를 더욱 저렴하게 만들어서 관련 활동 및 수요를 강화하게 되는데, 이 긍정적인 효과는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덴쿤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정 부분 상승하지만 실제로 이 덴쿤 업그레이드의 효과에 의한 부분들은 더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현물 ETF 승인 여부인데요. 승인 확률을 50에서 60%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50% 내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실상 모르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만큼 지금 찬반이 아주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즉, 비트코인만큼 명확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솔라나가 2022년 1월 이후로 처음으로 150달러를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중들의 감정들로 봤을 때는 이제 불리시한 관점에서 베어리시한 관점, 즉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많이 좀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티멘트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기간에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던 경우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에 대한 어떤 지표들이 가격 상승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번 어떤 솔라나의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